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한국 2차전지 소재 고평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자료에서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장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성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예외죠. 자,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아직 전기차 좀 이르지 않냐, 전기차 좀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상황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자, YOY 연평균 성장률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자, 또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기도 하죠. 자, 향후에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되면은 전기차 가격이 저렴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구매를 미루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지금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면에서 전기차 시장의 꾸준한 우상향, 성장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지만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들은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또 내가 이 상승에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고점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중국 2차전지 기업과 한국 2차전지 기업입니다. 자, 중국과 한국은 사실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2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주가 역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목표가 산정에 있어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이 얼마 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히 그 정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국 2차전지 관련 기업들하고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리포트는 4월 15일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2차전지, 한국과 중국 배터리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이라는 것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배터리 업체와 중국 배터리 업체 간의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 한국의 배터리 업체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자,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주가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수익률만 따져봤을 때 한국 배터리 업체는 6.7%, 중국 배터리 업체는 마이너스 7.8%를 기록하면서 수익률 격차가 약 14% 정도 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자, YTD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는데 한국이 고평가인가? 아니면은 한국은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 업체 가격들은 내렸으니까 저평가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중국과 비교 대상이 되는데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는 올랐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는 내리거나 보합 수준이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배터리 기업들 주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4월에는 한국은 플러스인데 중국은 마이너스더라. YTD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10% 이상 앞서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셀 업체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셀 업체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은 4월 수익률 한국은 마이너스 0.1%, 중국은 마이너스 3.1. 자, YTD 기준으로 한국은 마이너스 13.5%, 중국은 마이너스 15.2%로 뭐 3% 이내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3% 이내의 격차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재 업체 주가 수익률을 보니까 자, 올해 초에는 비슷하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한국이 1월 말에 급격하게 내린 이후에 3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3, 4월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격차가 4월 달에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중국 소재 업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7%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셀 업체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높아졌고 중국이 낮아졌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어디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소재 업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4월 기준으로 해도 10% 이상 17%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그렇다면 전방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죠. 자, 이에 반해서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이 좀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미국과 유럽 시장이 성장하면은 한국 업체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번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과 2월, 즉 1분기에 전년 대비 116% 그리고 173%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37%, 39% 성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시장이 성장했고, 유럽의 경우에는 30%대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성장률로 따졌을 때 중국이 약 3배가량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 흐름, 중국 업체들이 강한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오히려 소재 업체들 주가는 내렸고, 자, 한국 업체들이 강한 유럽은 30%대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한국과 중국 2차 전지 최근에 한 달 수익률을 보니까 33%가량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을 때 4월 한 달 동안 소재 업체 수익률 격차 약 17% 정도 나고 있었는데, 한 달로 벌려보니까 더욱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고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겠죠. 뭐 극도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한국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퍼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니까 원래 보면은 중국 배터리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과열된 양상이 있었습니다. 워낙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강하게 성장하니까 관심도 더 높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작년 말까지는 중국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퍼 밸류에이션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1.5배에서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퍼 밸류에이션이 작년 말에 역전이 됐죠.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 생각해보면은 작년 하반기 9월 이후에 한국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피크를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일부 업체들은 정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퍼 밸류에이션의 흐름을 보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퍼 밸류에이션은 꾸준히 높아지면서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의 퍼 밸류에이션은 꾸준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퍼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익은 비슷한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가가 상승하지만
또 이익이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이 이익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만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한국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국면에 있고, 자, 중국 대비해서 고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왜 이렇게 중국 대비해서 고평가라는 게 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냐,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자, 이 글로벌 투자자는 한국과 중국을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저평가되고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2차 전지보다 중국 2차 전지 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퍼 밸류에이션은 더 낮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높이 올라온 퍼 밸류에이션이 매수에 부담이 되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중국 2차 전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투자할 만한 자금이 한정돼 있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 중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리가 어떻게 좀 더 타당해 줄 수가 있느냐? 전방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큰 영향이 없다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중국 업체들을 한국 업체보다 더 선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방 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퍼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 그렇다면은 중국 업체들이 더 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면은 한국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 중국 업체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리포트에서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랠리 종목, 지금까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만약에 한국 업체들 중에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에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제언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발췌한 이유는 저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한국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퍼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중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 자, 기분 나쁘게 왜 우리가 또 중국 기업들하고 비교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특히 미국 시장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국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치가 미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한국 업체들 미국과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여지도 많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독려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말,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쯤에서 자, 그래프 몇 개만 더 보여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2021년 6월 16일 기준입니다. 자,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배터리 기업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1년 3월 이후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바로 7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7월경에 YTD 기준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 63%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겨우 19%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격차가 무려 44%나 나면서 자, 중국 배터리 기업들 고평가 국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 7월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다가 9월 24일경에는 어떻게 됐느냐. 7월 이후로 여기 보시면은 7월 이후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조정을 겪으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됐느냐. 한국 기업들의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이후의 수익률을 보니까 한국 기업들 55%나 오르면서 말 그대로 급등을 했고요. 자,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 덜 오르면서 28% 올랐습니다. 물론 28% 오른 것도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55% 정도 올랐다는 거에 비하면은 적은 수치죠. 자, 한국 기업들 7월 이후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3분기가 마감될 때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더 올랐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중국 기업들 오르긴 했지만 조정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9월 이후부터 중국 기업들 주가가 계속해서 꺾였고 한국 기업은 11월까지 오르다가 꺾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 작년 2021년의 사례로 볼 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갔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앞서 살펴봤던 그래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봤습니다. 자, 작년에 중국 기업들 7월에 고점을 찍었었죠. 자, 7월에 고평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한국 기업들의 주가 빠르게 올라갔고 그리고 11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 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2021년 7월 이후로 뒤집혔고 지금 중국 기업들 퍼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고 한국 기업들 굉장히 높은 국면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양상이 뒤바뀐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한국이 고평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2차전지 관련주 지난 한 달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자, 1분기 호실적 그리고 지속되는 성장세와 증설 그리고 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자, 주가 상승이 정당화될 만한 소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고평가 국면이라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특히 2021년 데이터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상관관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중국이 높게 치솟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한국 기업들 조정을 받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지만 중국과 한국 기업들 단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를 수도 있다. 미래는 알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해드릴 말은 없지만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한두 달 동안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고성장을 하고 있고 저퍼 기업들의 리스트가 적혀 있는 카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는 고성장을 하고 있고 고퍼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신규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 그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